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시 비문학 읽는 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말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읽기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 능동적으로 읽기라는 말이 글에 없는 내용을 자기 생각을 개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글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추론하거나 상상해 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글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 글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그런 거를 정리, 예측하면서 계속 읽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 글을 읽는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문학 글을 쭉 읽다가 근데 나 어디까지 읽었더라?' 혹은 '아 이거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읽는 그런 경험을 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글을 이런 식으로 읽어서 그런 국어 성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습관 혹은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소한 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5 학년 2025년 9월 모의고사 비문학 중 한 문제고요. 4 번에서 9 번이네요. 네. 이 문제도 가와 나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제가 어떻게 읽는지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미리 읽지도 않고 즉석에서 어떻게 읽는지를 보여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 보겠습니다. 대중영화인 영화는 아 다시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여기서는 영화라는 소재를 그냥 던진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장르 영화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네. 이 앞선 말을 그냥 정리하는 말이죠. 네.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인물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보통 전문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인물이 나오면 못해도 일치 문제, 아니면 견해, 비교,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혹은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제가 말하는 능동적 읽기입니다. 그냥 글을 쭉 아무 생각 없이 쭉 이렇게 구경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다가도 '영화가 이게 소재구나. 근데 장르 영화가 이 대중의 취향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읽고, 그러다 이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 '여기 중요하겠다.'라고 읽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된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뭔가 첨언이 됐죠, 이 사람의 의견이. 원래는 대중의 취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데, 이 사람은 이념까지도 반영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지금 계속 크라카우어의 견해를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문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다. 그래서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하한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춰진 이념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낸 걸 해석함으로써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앞선 이 말에 대한 예를 드는 거는
설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좀 어려울 때 보통 저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했을 때 예를 드는 경우는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더 정보가 필요하거나 이해가 좀 어려운 말을 할 때 예를 듭니다. 글도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었다는 것은 앞에 문장이 좀 어려운 말이고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말이라는 거를 내포하게 되고요. 그럼 어떤 예를 들고 있는지 봅시다. 120년대 독일 영화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 퇴행적인 심리, 왕정 복고를 바란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고 이게 안에 숨어 있는 이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문장에 대한 이 예를 들음으로써 이 앞선 문장에 대한 좀 이해를 쉽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나왔습니다.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비가 일어났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서 심지어 뭐뭐 한다면 누구는 이렇게 입장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이러면은 일치 문제 혹은 이 견해를 묻는 특정 추가 예시를 주고 둘의 견해를 묻는 이런 응용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프레드릭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상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의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보면은 이제 크라카우어는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러면 프레드릭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映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총체적인 양상이 역사가 된 후에야 파악되는데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임스는 서사를 통해 역사화의 가능성, 역사화를 왜 해야 하나? 왜냐하면 위에 말한 대로 역사가 돼야 이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이 말이 역사로 그 영어에서 흔히 말하는 패러프레이즈가 된 겁니다.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사는 사건의 해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이게 역사의 의미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 기억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문제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말한 게 문제에 반영됐는지까지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크라카우 4번의 문제 가나에 대한 이해에 관한 문제죠. 이게 약간 일치 문제와 비슷한데 보면은 가에 뭐 크라카우 뭐 이런 내용이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글을 읽어본 학생들에게는 사실 엄청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으면 이 일치 문제를 봤을 때 다시 글로 돌아가서 크라카우어가 누구지? 크라카우어 찾고 이 내용을 다시 또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2배로 들고 뭐 당연히 손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글을 읽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또 나왔죠. 프레드릭 제임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런 전문가가 나오면 견해를 묻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기억이 밑줄 돼 있었는데 기억이 밑줄이 당연히 문제에 나오니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억의 내용을 프레드릭 제임스의 견해로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뒤는 비문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능동적으로 읽음으로써 이제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경지에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뻔히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틀리긴 쉽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국어의 실력이 느는 거고
그래서 평소 국어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 것을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글에 집중 잘 못하시는 분들,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 국어 공부할 때 막 졸린다, 막 글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머릿속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제가 입으로 내뱉는 거를 실제로 머릿속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해 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가까지만 읽어 보겠습니다.